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사 1타 강사에서 윤어게인 및 반 이재명 전쟁의 선봉장으로 변신했죠. 전한길 뉴스 대표 전한길 씨가 3일 귀국합니다.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말 미국으로 건너가서 현지에서 이재명 퇴진 및 윤어게인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이제 귀국 후 국내에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표는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등으로 5건이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귀국하게 되면 경찰 조사부터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대표는 귀국 이유에 대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고 또 다음으로 4일 개봉되는 다큐멘터리 영화 2024년 12월 3일 그날 홍보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 대표는 또 손현보 목사에게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세이브 코리아 어게인 집회를 열자고 제안해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아마도 차라리 들어오지 말았으면 했을 텐데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귀국해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대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귀국 즉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전한길 대표 귀국 입장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서 162일 만에 귀국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전한길 뉴스를 통해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기준대로 갇혀 계신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다했고 해외 교민 대상 21차례 연설, 인터뷰 11차례, 1인 시위 구회 등 국내에서 하기 힘든 일들에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10만 의병 조직 자유한길단을 조직하였고 출범 불과 5일 만에 오늘 현재 3만 명이 가입했고 자유파출소도 오픈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영돈 PD와 함께 영화 2024 12월 3일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추어진 진실을 제작하여 12월 4일에 전국 개봉 예정입니다. 첫 번째 귀국 이유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즉 제가 해외에 나가기 전에 고발당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 해외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제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이재명에 대한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5건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육군 병장 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고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상을 받는 등 납세 의무를 다했고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올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준법의 의무까지 다해왔는데 갑자기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고소고발을 무려 8건이나 당하였습니다. 저는 인터넷 언론사인 전한길 뉴스의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이러한 무리한 고소고발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귀국 하루를 앞둔 오늘도 관할 경찰서에 내일 입국에 관한 사항도 미리 알려주고 경찰이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자발적으로 경찰 출석을 위해서 귀국하고 유명인으로서 도주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당한 혐의 내용은 현재도 전한길 뉴스 유튜브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경찰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국 이유는 2월 4일 개봉을 앞둔 영화 2024년 12월 3일 그날 홍보를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 영화 심의를 거치는 동안에 미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먼저 개봉되었는데 좌석 매진으로 로비 계단에 앉아서 볼 정도로 폭발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 국내는 아직 개봉 전이고 영화 업체에서 스크린을 별로 열어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박스 오피스 10위권 내로 진입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탐사보도 최고 권위자인 이영돈 PD께서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 대해서 언론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사건을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을 보고 오직 진실에 근거해서 실체를 파악하고자 제작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고 진실을 알게 되길 바라고 다가오는 2월 19일 지규현 판사의 재판에도 오직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진실에 근거해서 선고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이 전한길 대표의 귀국 입장문이었습니다. 전 대표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라이브 방송할 예정이며 응원해 주실 분들은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의 행태로 봐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경찰은 귀국 즉시 소환을 명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 대표는 귀국 직전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세이브 코리아 어게인 집회를 갖자고 제안해둔 상태입니다. 마침 지난해 윤 대통령 기소 후 첫 집회였던 부산역 광장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1년이 되기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으니까 부산역 세이브 코리아 어게인 집회를 갖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2월 19일이 1심 선고날이고 2월 7일과 14일이 토요일이니까 이때쯤에서 집회를 가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손 목사가 응답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집회가 열리게 된다면 엄청난 인파가 집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전한길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눈에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파면당한 김현태 전 특전사 707 단장에 대한 변호사비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대로 억울하게 파면당한 군인들을 도와주자는 운동은 덜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한길 대표가 모집하고 있는 자유한길단입니다. 자유한길단은 보수 성향 시민과 또 지지단체 성격의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활동 거점은 네이버 카페이지만 단순한 카페라기보다는 정치 시사 메시지를 공유하고 행동을 조직하는 공간 성격을 띠고 있는데 카페를 오픈한 지 오늘 5째 만에 33,000명 정도,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33,000 몇백 명이 지금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가입하실 분은 네이버에 로그인하고 카페에 들어가서 자유한길단을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1분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전 대표의 귀국장이 첫 오프라인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다큐멘터리 영화 12.3 그날입니다. 이영돈 PD가 기획하고 전한길 대표에게 제안을 했는데 전 대표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자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모레가 개봉인데 CGV와 메가박스 그리고 롯데시네마 또 시네큐 등 동시에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개봉될 것으로 전해지고 알려지고 있는데 CGV는 개봉을 포기했다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영화가 성황을 이루게 되면 윤 대통령 재판 선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12.3 그날에 대한 국민적인 호응은 지금 여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도 판가름하게 되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지도 가늠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한길 대표의 말처럼 1,000만 관객이 가버리면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겠죠. 전한길 대표는 또 자유파출소도 오픈했습니다. 민주당이 인터넷상으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면서 온갖 폐악질을 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기 위해서 자유파출소를 오픈해서 CIA 신고 등과 연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 펀딩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1조 원의 펀딩을 통해 헤리티지 재단 같은 우파 싱크탱크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전한길 대표야말로 일당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액티브한 사람이 귀국한다는데 여권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되기도 합니다. 전한길 대표가 귀국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부정선거 규명형 운동의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지금 미국발로 전해지고 있는 부정선거 소식은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법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원과 선관위가 철저하게 한 통속이 되어 움직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음모론자로 내몰렸는데 베네수엘라와 남미 등을 정리하면서 부정선거가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A웹과 또 미루 시스템즈 그리고 성남의 IP가 관련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자신의 나라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 개입한 이들을 조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부정선거 문제는 털고 넘어가지 않으면 새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국력이 소모될 것인 만큼 반드시 한 번은 털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깨끗하다면 서버를 공개해버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2020년 대선 부정이 드러나면서 한국과 관련한 많은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환길의 귀국은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